안녕하세요. 헥타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이번 정책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까지 헥타뉴스가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에는 현재 약 14만 6천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며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만 3천 명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364일 계약이라는 악명 높은 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64일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365일이 아닌 364일로 계약을 맺는 불공정한 관행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 정액임금은 289만 원이었는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 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공정수당 도입입니다.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새로운 수당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에서 10%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인 경우에는 보상지급률 10%가 적용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인 경우에는 9.5%가 적용됩니다. 5개월에서 6개월인 경우에는 9.3%가 적용되고 7개월에서 8개월인 경우에는 9%가 적용됩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인 경우에는 8.8%가 적용되며 11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에는 8.5%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단기 계약일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기 계약 노동자일수록 고용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장기 계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 불필요한 단기 계약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수당이 실제로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80만 원인 2개월 단기 계약 노동자라면 10%에 해당하는 2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장기 계약을 선택하게 되는 경제적 요인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적정임금 보장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생활임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 209만 6,270원입니다. 여기에 118%를 적용하면 적정임금은 약 247만 3,599원이 됩니다. 현재 1년 미만 계약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적정임금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이러한 복지 혜택을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부처 동일 및 유사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합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면서도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수당이 다른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1년 미만 계약 원칙 금지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1년 미만 계약의 원칙적 금지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을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관들이 사전심사제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해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현재 52개소로 이 기관들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해 나갑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 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고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내용은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 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지난 4월 6일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갑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6번째 핵심 내용은 처우 개선의 지속성 담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과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또한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정기 운영해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의 반영을 검토합니다. 평가 전이라도 자치단체 공모심사 등의 반영을 검토해 기관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대책의 의미와 한계를 헥타뉴스 시각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에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364일 계약 금지, 사전심사제 강화, 경영평가 반영 등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셋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21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민간부문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성공 사례가 민간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아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헥타뉴스는 이번 정책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 관행을 경험하셨다면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적정임금 수준에 미달한다고 생각되신다면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반복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대책의 시행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공정수당이 도입되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준금액의 8.5에서 10%가 지급됩니다. 적정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공정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근절됩니다. 복지 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등 복지 3종도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헥타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